인간, 허공단이 아니죠. 인간은 이제 사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실제 다니는 게 그래서 좋은데 요즘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망해서 일타하는 사람 몇 명만 살아남고 지금 학원이 모조리가 안 받았다고요. 사람들 옛날에 학원 있어도 없어졌다는 게 대학교시 여자하고 있었고 그전에 이중현 선생님 있을 때 제가 강의했었어요. 기뻐 강사 있을 때 이중현 선생님 2~3년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연수교육 받아 왔던데 이게 중교하고 있더라고. 원장 같은 분 옛날에 아산 대학교시. 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4년 9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울산에서 아파트 2억 8천짜리인데 전세 세입자가 법인인데 세입자가 2억 전세 살고 있었습니다. 2억 8천에 매매하는데 그렇게 제가 해외에서 중경을 하면서 좀 충격받은 게 전공망에 올린 게 이렇게 한 줄 올리거든요. 우리 시험 볼 때는 뭐 전공망에 공개하는 거 7가지만 공개하는 걸 보는데 실제로 한 줄 올려요. 그래놓고 미국에 세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장한테 중앙고등학교는 들어봤는데 세안고등학교는 처음 들어본대요. 우리는 학교니까 뭐 세안고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0개 말이야 그것도 모르냐 강의하는 놈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세안고 새끼고 개 투자라는 것이라고 그러면 세안고 이렇게 되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좋던데요. 세안고 안 듣고 있는 세안고 이렇게 되어놨더라고요. 그게 새끼고 전세 끼고를 그러니까 2억 8천인데 전세가 2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8천만 원 주고 계약한 거예요. 8천만 원 주고 계약공개사가 중개했는데 법인이라고 법인 세입자가. 근데 이 매수인이 사가지고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그 집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으니까 흑거에 법인들은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다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흑거에서 2억을 받아가 버렸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흑거는 다시 전 집주인 판 매도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가 2억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개업공개사한테 또 2억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네가 확인설명을 이거 안 해가지고 내가 2억 손해봤다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 2억 배상의 책임이 없다. 왜냐면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내용은 없다. 즉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양수한 것을 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된 무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연인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법인이 세입자가 법인이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인가 법인이 울산이니까 대기업건설 울산에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팔았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맨날 주의 내줘야 된다고.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해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법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나 팔 건데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판매의 내용을 가지고 보증 내줄 거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승계되는 걸 원하면 동의하려면 동의 좀 써달라. 합의서 동의서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법인의 경우. 면책적으로 채무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적으로 인수된다.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된다. 이 말은 매도인은 이제 보증을 내줄 책임을 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 근데 개업공개사는 그런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없어도 대부분까지 가다면 소송비만 변호사비만 해도 2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연에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시라고요. 신승기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임차인이 법인이에요. 예. 그 상위법에서 그 5%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냐고요? 네. 됩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게 금액 서울에서 9억, 광해력재건이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계 3억 7천 초과한 경우 5% 적용이 안 되죠. 그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 금액 한산보증금이 전환 아산에서 3억 7천 이하면 5% 적용되고요. 그걸 넘으면 시세만 올릴 수 있으니까 10% 올릴 수도 있어요. 시세가 10% 올리면. 주인법, 상인법은 다른가요? 그 5%율이? 똑같아요. 좀 전에
단영이는 그 법인 그 임차인이 법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승계가 안 된다고. 네, 승계가 안 된다고. 5%는 이거는 지금 상위법이 아니고 좀 전에 이거 주택임대차법법이에요. 주택임대차법법. 네? 제가 뭐 잘못 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말인지 몰라가지고 좀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하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저는 뭐 제대로 한다 그래. 제 아들 딸한테 만들어본다 꼼비하고 말을 시키고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저하고 저는 꼼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몰라. 새로운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보면 도인네들 고집이 세다 저보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한번 거부든 극자든 한번 생각하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무슨 짓을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내가 침공한 사람이래. 저런 사람은 시인법대에 나한테 잘하면 찍어주고 안 잘하면 뭐 무슨 당이든 안 찍어줘요. 근데 나이 많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당이 있으면 무슨 짓을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찍어줘야 나면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안 해준다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찍어주려면 찍어주고 안 찍어주려면 안 찍어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한다고. 젊은 사람은 잘해주면 찍어주고 안 잘해주면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좀 스윙보트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준다 하는 사람 찍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세서 이렇게 안 된다 하면 나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까 오전에 아니라 이거 풀한 거는 아마 했죠? 아직 안 들었어요. 들었을 텐데 박훈숙이 중간도회 회장님 안 하셨어요? 했죠?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가태를 많이 부과되는 거, 이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가 돼요. 그리고 올해 받지도 않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리니까 따라서 막 매기에 올리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가태요. 방향 90도 넘게 들리게 해도 500만 원 이하가 되는 방향을 들리게 한 거예요. 남양 구해달라는데 북한인데 남양이라고 강도가 표시해놓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맞춰보는 이력에 대해 있어서 명백하게 거래할 수 없는 걸 갖고 해도 가태예요. 명백하게 거래할 수 없는 걸 거래할 수 다음에도 말소 조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게 문제 없어요. 각 처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행정사법 제2조 위반이다.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행정사가 인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좀 찍으세요. 사진만 찍지 말고 세워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수업체 올리게 카카오톡으로 한 번도 안 했더니 자, 어쨌든 그러면 행정사법에 그렇게 되는데 그럼 다른 법률 공인계사법 제26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상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따로 종이계약서 줄여서 보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완성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하라고요. 그 중개가 뭐냐? 공인계사법이 제2조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유대차 그 밖의 권리의 거치력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관선을 안 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적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에 한다. 벌금 안 냈죠. 선고유예니까. 벌금 선고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중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손님들이 이걸 들고 와가지고 권리금 알선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현업에서 알선 수수료는 받아도 되고 권리금 계약서를 적으면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요.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개정해달라고 어떻게 개정하냐면 중개대상물에 권리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권리금이 포함되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겠죠? 그 대신에 권리금 알선 수수료는 지금 10% 받아도 되는데 이제 중개보수가 되면 최대 1.9%밖에 못 받겠죠? 지금 요건을 보면 지금 권리금 1,900만 원인데 250 받았잖아요. 알선 수수료를. 어린이집인데 왜 이게 1,900만 원일까 2천만 원도 아니고 왠지 저도 몰라요. 이게 유추해보시라고 왜 1,900만 원이겠어요? 100만 원 깎았을까? 여기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2천만 원은 세금만 내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은 두당 100만 원 어린이 한 명당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두당 원화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금 사람도 아닌 게 최고 문제예요. 유치원이든 지금 제가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다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이 교수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 비수도권 있는 대학의 교수들은 고등학교 학생 모집하러 가면 옥도에 대학 교수 잡상이 출입 금지 증언한대요. 어떻게? 그럼 학생 학교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대학교에 있다가 통계학교에 까가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나마 사이버대학은 어느 정도 모집이 돼요. 왜냐면 안 가도 되고 원리 영상도 되니까. 제가 학점은행제, 한국대학교 학점은행제에서도 해봤는데 힘들죠. 학점은행제는 알아서 그래야 되는 수업을. 이 학점은행제는 또 국가대학은 안 돼요. 한국장학재단에. 사이버대학은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사이버대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대체로. 자, 이거는 뭐냐면 세입자가 중개사무소에 반부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나가고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주택관리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민방위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